한성고등학교 옥상에 3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학생의 교복은 이미 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둘러싼 학생들 중 가장 키가 큰 학생이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쓰러진 학생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까불더니 결국 이 꼴이네. 박준수. 정만호의 소나기에 쥐어진 준수의 얼굴이 바닥을 향해 내리눌렸습니다. 준수의 이마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준수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늘은 고작 3만 원밖에 없네. 어제보다 줄었잖아.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준수의 가방을 들어 뒤집었고 책과 공책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만호는 교과서를 집어들어 한 장 한 장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준수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학생이 다가와 준수의 셔츠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수의 눈에서는 두려움보다 체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제발, 그만. 준수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정만호는 주먹을 들어 준수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준수는 숨이 막힌 듯 허리를 굽히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상 구석에는 준수의 학용품들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오랜 괴롭힘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일 폭력이 동반되었습니다. 정만호는 핸드폰을 꺼내 쓰러진 준수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만호는 찍은 사진을 준수에게 보여주며 비웃었습니다. 경찰이나 선생한테 꼰지르면 이 사진 다 뿌린다. 알지?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준수를 옥상에 남겨둔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교과서 조각을 모으려 했지만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준수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을 가렸습니다. 오후 수업에 들어가야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가방을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 미안해요라는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교실에서는 누군가 준수를 찾고 있었지만 옥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햇빛이 준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찢어진 교과서 조각들을 하나둘 날려보냈습니다. 한편 준수의 형 박준혁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 님이신가요?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분이 쓰러져서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청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준혁은 간호사에게 동생을 찾았습니다. 박준수 학생이요? 3번 병상입니다. 커튼을 젖히자 준수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고 입술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준혁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의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담당 의사입니다. 환자는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반복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여러 번 맞은 것 같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정폭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아닙니다. 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오래된 멍 자국들이 보입니다.
최소 몇 주 전부터 생긴 것들도 있네요.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준수가 긴팔과 긴 바지를 입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준수가 약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준수야, 형이야. 내 목소리 들려? 준혁이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미안해. 준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만호가 또 때렸어. 준혁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의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입원시켜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수의 소지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찢어진 교과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검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지만 형으로서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제가 검사입니다.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준혁이 검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은 준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서 검찰청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재판은 연기해줘.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우리 준수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 전화 너머로 동료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만호라는 학생이 누구인지, 왜 준수를 괴롭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확실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한성고등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교무실로 들어가자 선생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준수 학생 보호자 박준혁 검사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준혁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60대 초반의 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제 우리 준수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교장이 놀란 듯 말했지만 눈빛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라는 학생이 준수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아, 그건 아마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일 겁니다. 교장이 서둘러 말을 자르려 했습니다. 준혁이 증거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사소한 다툼입니까? 병원 진단서에는 반복적 폭행으로 인한 뇌진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CCTV는 며칠 전부터 고장이라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고장났습니까? 한 일주일 전쯤부터요. 교장의 대답이 수상했습니다. 준혁은 교장의 거짓말을 간파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의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준수가 괴롭힘을 당한 걸 알고 계셨나요? 준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수는 조용한 아이라 담임 선생님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 교실에서 준수가 쓰러졌을 때도 계셨죠? 아, 그때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학교 측에서 진실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무실을 나온 준혁은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준수의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혹시 준수 친구니? 네, 맞아요. 준수 친구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나는 준수 형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석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준수가 정만호한테 괴롭힘 당한 거 알고 있었지?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돈만 뺏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어? 정만호가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희도 당했거든요. 민석이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른 피해 학생들도 있니? 네, 이재훈이랑 또 몇 명 더 있어요. 준혁은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혁은 학교 주변을 돌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방과 후 정만호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학생을 구석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정만호가 학생을 밀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야, 돈 가져왔어? 만호가 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없어. 없어? 그럼 맞아야겠네. 만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혁이 영상 촬영을 마치고 개입하려던 순간 다른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만호는 재빨리 손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준혁은 피해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나는 박준수 형이야.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보았습니다. 검사님이시죠? 준수가 형 자랑 많이 했어요. 정만호한테 당한 거 증언해 줄 수 있겠니? 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 촬영한 영상, 병원 진단서까지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온 준혁은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정식으로 수사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 동생이 학교 폭력으로 입원했습니다. 준혁이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조직적인 학교 폭력이네. 정식 수사를 승인하겠네. 감사합니다.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수폭행, 공갈, 협박 등의 혐의를 적었습니다. 병원에 들른 준혁은 준수가 깨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 미안해. 형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이제부터는 형이 지켜줄게. 준수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은 정만호가 자주 가는 PC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제보로 만호가 매일 오후 5시쯤 이곳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5시 반 정만호가 나타났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웃으며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조금 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호는 구석자리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자 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만호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만호 맞지? 그런데요? 준혁이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박준혁 검사다. 그리고 박준수의 형이기도 하지. 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 찐따 형이 검사였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만호가 의자에 기대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준수 때린 것 다 알고 왔다. 제가 때렸다는 증거 있어요? 만호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준수를 폭행한 증거들이야.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만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제 내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도 촬영했어. 준혁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호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노는 거였다고요. 장난? 뇌진탕이 장난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 바빠서 가봐야 돼요. 준혁이 만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 비켜요. 경찰 부를 거예요.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PC방 직원과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경찰을 불러. 내가 누군지 말했지? 만호가 주춤했습니다. 우리 형한테 전화할 거예요.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 몰라도 돼요. 아무튼 가만 안 둘 거예요. 만호가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지금 큰일 났어. 어떤 검사가? 준혁은 만호가 전화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전화를 끄는 만호가 다시 거만해졌습니다. 우리 형이 곧 올 거예요. 그때 보자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기다릴게. 대신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30분쯤 지났을까요? PC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앞에선 남자가 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만호야, 무슨 일이야? 형, 저 사람이 나를 협박해. 준혁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준혁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 형님? 만수? 정만수였습니다. 5년 전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후배였습니다. 준혁은 만수가 만호의 형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내 동생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어. 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야, 진짜야? 아니, 그냥 애들끼리. 닥쳐. 만수가 만호를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부하들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죠. 만수가 제안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만호를 보내고 만수를 따라갔습니다. MS건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일반 회사원들이 아니었습니다. 형, 여기 앉으세요. 만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앉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한 조직 사무실이 분명했습니다. 형이 검사가 되신 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만수가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봅니다. 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수야, 이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법대로 처리할 거야. 만호는 구속될 거고 재판을 받게 될 거야. 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형님,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라든지. 뭔 합의, 지금 내 동생이 뇌진탕으로 입원했어.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만수의 부하들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검찰청에 연락이 갈 거야. 만수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우리가 설마 형님을...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만호를 검찰에 출석시켜. 그리고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만수가 말했습니다. 형,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준혁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내 동생도 예외는 아니야. 밖으로 나온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얽힐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정의를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서울 동부지검에 출근했습니다. 만호가 제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인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만호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 의뢰인은 미성년자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여도 만 14세가 지나서 촉법소년은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준혁은 꼼꼼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만호, 박준수를 폭행한 사실 인정하나? 아니요. 그냥 장난으로. 장난? 이 사진들을 봐. 준혁이 준수의 상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만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진술이 5명이나 되는데 그건 걔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호가 우겼습니다. 동영상도 있어. 어제 내가 다른 학생을 때리는 장면. 화면을 보자 만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검사님, 이건 청소년 사안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입원했는데 준혁이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만호의 거짓말들이 드러났습니다. 금품 갈취, 지속적 폭행, 협박까지.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구속까지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구속수사까지 가능한 것도 알고 계시겠죠?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일 신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만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피의자 정만호는 6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준혁이 공소사실을 읽었습니다. 금품 갈취 총 300만 원, 폭행으로 인한 전치 3주의 상해. 판사가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피의자, 인정합니까? 그게... 만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 어제까지도 다른 학생을 괴롭혔는데 준혁이 반박했습니다. 신문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 경위가 만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풀어주세요.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준혁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온 준혁은 추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정만수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접견실에서 만수를 만났습니다. 형, 결국 제 동생을 구속시키셨네요. 만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법대로 한 거야. 형도 예전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잖아요. 만수가 준혁의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알아.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거 받으시고 합의 좀 해주세요. 집어넣어. 난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는 못 있죠. 만수가 위협했습니다. 저번에 너네 사무실 보니까 아직도 예전처럼 조직 운영하는 것 같던데 조사 한번 해줄까? 준혁이 만수의 기세를 꺾기 위해 일부러 세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오히려 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 저도 예전 생각해서 최대한 좋게 가려고 하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내 성격 몰라? 그래,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고. 준혁이 만수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한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준혁은 바로 만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MS건설의 사업 현황을 조회했습니다.
수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성고와의 계약 관계가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병원에 들렀습니다. 준수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형, 만호가 구속됐다며. 응, 이제 안심해도 돼. 준혁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형은 검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준혁은 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상진 부장검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 좀 보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수의 부하들인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침착하게 일부러 검찰청 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청 앞을 지나자 검은 승용차가 사라졌습니다. 그들도 검찰청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앞에 검은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준혁은 창문 너머로 그 차를 지켜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만수였습니다. 그의 뒤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따랐습니다. 준혁은 그들이 로비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정만수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접견실로 안내해 주세요. 준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형? 만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또 무슨 일로 왔어? 준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만우 일 때문에 왔죠. 형도 이제 잃을 게 많지 않나요? 만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검사라는 자리 결코 쉽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만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준혁의 과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용산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수가 조용히 위협했습니다. 준혁은 표정 변화 없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만호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해 주세요. 만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만수에게 돌려줬습니다. 내 과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야. 검찰 인사 파일에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생생한 사진들이 공개되면 그럼 공개해봐. 난 두렵지 않아.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정말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만수야,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만수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MS건설 대표지. 그런데 그게 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뒤에는. 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MS건설은 사실상 조직의 소유이고 그 말은 곧 만수 위의 조직이 여전히 그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봐. 할 말은 다 했잖아.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형님. 문이 닫히고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가 이렇게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상진 부장검사였습니다. 박준혁 검사, 지금 내 사무실로 와. 부장검사실로 들어가자 김상진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정만수가 왔다가 갔지?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CCTV로 봤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준혁이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수가 단순한 건설회사 사장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한성고와 MS건설의 관계를 조사해봤나? 김상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MS건설이 한성고의 모든 공사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비도 시세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리베이트 아닙니까? 그래, 한성고 교장과 정만수가 유착되어 있어. 김상진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성고 행정실장의 계좌로 정기적인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MS건설과 관련된 계좌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준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 폭력을 묵인했던 거야. 김상진이 설명했습니다. 만수의 동생이니까 건드리지 못했던 거지. 준혁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겠습니다. 준혁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어. 김상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정만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검찰 선배를 만났습니다. 박준혁 검사, 큰 사건 맡았다며? 네,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정만수라는 사람 만만치 않다더라.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찰청을 나서자 다시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따라왔습니다. 준혁은 개의치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수의 병실에 들어가자 준수가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준혁이 동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해도 된대. 준수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수가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수야, 앞으로 조심해야 해. 왜? 만호는 구속됐잖아. 만호의 형이 더 위험한 사람이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나 때문에 형이 위험해진 거야? 아니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형이 알아서 잘 해결할게. 준혁이 준수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실을 나오자 복도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을 보더니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만수의 부하인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 검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준혁이 차에 타려 했습니다. 정 대표님이 마지막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해주세요. 어떤 제안이든 거절한다고. 차를 타고 검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MS건설과 한성고의 비리 자료들이었습니다. 준혁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만수와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준혁은 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MS건설과 한성고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만수, MS건설 대표, 표면상 합법사업가, 준혁이 만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수사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산파 산하 조직의 간부입니다. 다른 수사관이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MS건설은 최근 3년간 한성고 공사를 독점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50억이 넘는데 시세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준혁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억 이상이 부풀려진 셈이네요. 전형적인 리베이트 구조였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어떻게 피했을까? 다른 수사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준혁이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교육청 시설과장이 MS건설에서 접대를 받았네요. 골프, 룸살롱, 해외여행까지 접대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비리 카르텔이군요. 수사팀장이 혀를 찼습니다. 검사님, 교육청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수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준다고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차장 검사님께서 부르십니다. 검찰청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차장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검사, 이 사건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닌가? 증거가 명백한 비리 사건입니다. 준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차장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회의원 3명의 탄원서였습니다. MS건설과 한성고를 두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나서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준혁의 단호한 태도에 차장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검찰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회의실을 나온 준혁은 분노를 사기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검사님, 동생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수가 또 다쳤다고. 준혁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준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무슨 일이야? 계단에서 누가 밀었어? 준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어? 모르겠어. 갑자기 뒤에서. 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만수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만수였습니다. 형님, 동생이 다쳤다면서요? 만수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무슨 소리예요? 증거도 없이. 정만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이제 그만하시죠.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럼 계속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온 준혁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제 전면전입니다.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준혁의 차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못을 박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하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님,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만호한테 맞은 적 없다고 합니다. 준혁은 만수의 압력이 들어갔음을 알았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돈이나 협박이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명씩 다시 만나봅시다. 준혁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김민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민석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준혁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변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검사님이 매일 24시간을 지켜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만수의 위협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자 김상진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검사,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이대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나도 압력을 받고 있어. 검찰총장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김상진의 얼굴에도 피로가 보였습니다. 그때 수사관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검사님 과거 사진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5년 전 조직 시절 준혁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조폭 출신 검사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들은 이미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추적 중입니다만 준혁은 만수의 지심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언론 플레이까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열심히 쌓아온 검사로서의 신뢰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준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 준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응, 형은 괜찮아. 인터넷 기사 봤어. 사람들이 형한테 악플을 달고 있어.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준혁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님, 한성고 교무실 컴퓨터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수사관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긴급 수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후배 검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성고 행정실 컴퓨터에서 숨겨진 폴더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2년치 회계장부가 2개씩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와 실제 장부가 따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차액이 무려 20억이 넘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교장과 만수의 대화였습니다. 이번 달 리베이트는 언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전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합시다. 준혁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압수수색이 있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조직 폭력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서장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만수라는 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동대를 배치하죠. 다음 날 수사팀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A팀은 한성고, B팀은 MS건설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MS건설로 가는 B팀을 이끌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준혁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당황해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 모두 압수합니다.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당한 수사 절차입니다. 준혁이 차갑게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컴퓨터를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서류 박스들도 차에 실렸습니다. 만수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어주세요. 영장에 금고는 없잖아요. 만수가 저항했습니다. 사무실 내 모든 물품이 포함됩니다. 금고를 열자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돈다발과 함께 여러 장부들이 있었습니다. 한성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과의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비리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본격적인 교육 비리 카르텔이군요. 수사관이 혀를 찼습니다. 압수품들을 모두 싣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조직폭력과 교육계의 유착 사건입니까?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와 압수품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검사님, 이것 좀 보세요. 수사관이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MS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조직적이네요. 또 다른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정치인들 후원금 내역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5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혁에게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전체 그림이 보이는군요. 준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복잡한 비리 구조를 그려나갔습니다. MS건설이 중심입니다. 학교 공사를 독점하고 리베이트를 줍니다. 교육청은 감사를 막아주고 정치인들은 보호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완벽한 비리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때 한성고 압수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님, 여기도 대박입니다. 뭘 찾았나요? 교장실 비밀 장부입니다. 학생 입학 뇌물까지 있습니다. 입학 비리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오후 4시 검찰청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준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MS건설과 한성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조직폭력과 교육계가 유착된 대규모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총 5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가 오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연루 의혹도 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교육계 비리 카르텔 적발, 조폭과 학교의 검은 커넥션, 각종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증거 상자들을 들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법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정만수와 한성고 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시오. 준혁이 일어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교육계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증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5년간 50억 원이 넘는 뇌물이 오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단의 수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사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담당 검사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혁 검사는 과거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준혁의 과거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해명하시겠습니까? 준혁이 당당히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준혁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비리와 폭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준혁이 증인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MS건설 경리부장이었습니다. 저는 5년간 비리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대표님 지시로 이중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증인은 한성고의 젊은 교사였습니다. 교장이 직접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걸 봤습니다. 학생들이 다쳐도 모른 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 학생 김민석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민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만호에게 6개월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폭행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인단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증인들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준혁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증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 문자와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휴정 후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범죄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십시오. 만수가 처음으로 준혁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만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연루된 공무원들도 차례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수갑찬 만수가 준혁 앞에 멈췄습니다. 형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른 건 5년 전 그날 누군가 내게 기회를 줬다는 거야. 만수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기회라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때 김상진 부장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네, 박준혁 검사. 김상진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생각나는군. 비 오던 날 자네가 내 앞에. 준혁도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만수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죠. 준혁이 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진 검사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 그 말을 듣는 걸 끝으로 만수는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준혁과 김상진 부장검사도 건물 밖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이런 날씨였죠.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만수를 태운 호송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김상진의 대답에 준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빗소리는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2014년 여름밤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24세의 준혁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조직폭력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박준혁 씨, 담당 검사가 면담 요청했습니다. 교도관의 안내로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30대 후반의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진 검사였습니다. 앉으세요. 김상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검사를 바라봤습니다. 왜 절 따로 보자고 하셨습니까? 자네 파일을 봤어요. 똑똑한 친구더군요. 김상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적도 우수했고.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부모님 사고로 일찍 철이 들었죠? 김상진의 말에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생과 단둘이 살면서 조직에 들어갔고. 그만하세요. 준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김상진이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비슷한 과거가 있었어요. 준혁이 놀란 눈으로 검사를 봤습니다. 18살 때 아버지 빚 때문에 조직 심부름을 했죠. 김상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판사님을 만나 기회를 얻었지만. 준혁은 처음으로 검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상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조직에서 당신을 희생양으로 쓰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조직에서 크게 보상해준다고 했겠죠?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상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조직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당신이 징역 가면 조직에서 내치기로 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내부 제보자가 준 확실한 정보예요. 김상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세요.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직의 배신과 검사의 제안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왜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나도 기회를 얻었다고. 김상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차례예요. 그때 준혁의 머릿속에 동생 준수가 떠올랐습니다. 중학생인 준수가 혼자 남겨질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김상진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조직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하지만 준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직 생활이 전부였던 그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면담이 끝나고 준혁은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면회실에는 뜻밖에도 동생 준수가 있었습니다. 형? 준수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형은 괜찮아. 준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언제 나와? 곧 나갈 거야. 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없으면 나는 어떡해. 그 순간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준혁은 김상진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김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준혁은 조직의 실체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덕분에 큰 사건의 진짜 주범들이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나왔을 때 김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혁이 막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부해보는 건 어때요? 김상진이 제안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뭐든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준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김상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빗속에서 준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게 내 보람이에요. 김상진이 떠난 후 준혁은 빗속에 혼자 섰습니다. 과거의 삶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다고, 동생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날부터 준혁은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년 시험에 응시했지만 3번 연속 낙방. 그리고 2017년은 사법고시가 폐지되는 해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2017년 사법고시에 응시했습니다. 준혁은 시험장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 오던 그 날과는 달랐습니다. 합격 발표 날 준혁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김상진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습니다. 검사님, 합격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자랑스럽네요. 전화 너머로 김상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가 되는 거네요.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과거가 희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준혁은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김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박준혁 검사.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습니다. 5년 전 운명적인 만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준혁은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만수를 기다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만수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는 거야?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견딜만해요. 형은요? 나도 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래. 넌 막 조직에 들어온 신입이었지. 준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많이 챙겨주셨죠. 선배들한테 괴롭힘 안 당하게. 그땐 정말 형제 같았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수야, 내가 왜 조직을 나왔는지 알아? 만수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김상진 검사님이 진실을 알려주셨어. 조직이 날 희생양으로 쓰려 했다는 걸.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기회를 주셨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준수를 생각했어. 준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혼자 남겨질 동생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만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도 이제는 나쁜 일 그만하고 새롭게 시작해. 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호를 생각해봐. 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만호도 달라질 거야.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만수야, 너도 만호한테 자랑스러운 형이 되어줘. 만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명 칸막이 너머로 두 사람의 손이 마주했습니다. 우리 앞만 바라보고 가자. 과거는 버려두고. 만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올 때는 좋은 소식 들려줘.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만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회실을 나가는 준혁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만수가 진심으로 변하려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를 나서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회를 이제는 만수에게 주는 것이라고. 3년이 흘렀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강의실에서 준혁이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준수는 형의 뒤를 따라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준혁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성고 사건의 전말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검사님, 어두운 과거가 있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도 잘못된 길을 걸었었죠.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준혁이 김상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동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준수가 다가왔습니다. 형,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 그래, 다행이다. 형제는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 준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 준혁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나보다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야.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님, 저 정만수입니다. 놀랍게도 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 벌써 출소했어? 네, 모범수로 감형받았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청소년 상담센터에 있어요. 일 시작했거든요. 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수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만수가 일하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희망 청소년 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만수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잘못 들어도 다시 나올 수 있어. 만수가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만수가 나왔습니다. 형님, 오셨네요. 만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네, 형님 덕분에요. 두 사람은 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상담해요. 만수가 설명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죠.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만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 얘기 듣고 마음 바꾸는 애들 보면 준혁은 만수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상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제 서울동부지검장이 된 김상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 검사, 요즘 어떤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만수도 변했다면서? 네,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상진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준 기회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구먼. 검사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처럼요. 준혁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껏 잘해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청을 나선 준혁은 한강 다리에 섰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새로운 사건 파일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건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지만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준수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형, 나 로스쿨 가려고 공부 시작했어. 잘했다. 힘들 텐데. 형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준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준혁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준혁은 확신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그리고 그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낳는다고. 검사가 된 전직 조폭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박준혁 검사의 여정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특히 5년 전 비 오던 날 김상진 검사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